오늘 사용할 제품은 이 제품이에요. 식당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제품이기도 해요. 만약에 술집에서 오뎅탕을 주문해서 드셨다면 아마 이 제품일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단가도 괜찮고요. 그리고 뒷면에 어육 함량을 보면은 생선의 함량이 높아서 탱글탱글한 이런 식감도 가지고 있고요. 구성은 대충 이래요. 각양각색의 다양한 오뎅이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보면 여기 만두도 있고요. 다양한 형태와 색깔을 가지고 있는 먹음직스럽게 보여요. 그리고 이런 오뎅도 하나 넣겠습니다. 그냥 뭐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아주 저렴한 가격에 납작 사각 오뎅이에요. 이 제품도 뭐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아주 최저가의 제품을 골라서 사왔어요. 뭐 그런 제품은 이 밀가루 함량이 상당히 높죠. 이거는 뭐 하려고 사왔냐면은 이렇게 꼬챙이에 꽂은 오뎅을 만들려고요. 한 2개 정도만 이렇게 얹어주면은 그래도 좀 모양이 사니까. 근데 자세히 보면은 다 부러졌어요. 이게 밀가루 함량이 높은 오뎅이 이래요. 접으면은 이게 다 부셔집니다. 그러니까 어육 함량이 높은 오뎅을 꼬챙이에 꽂아야 모양이 제대로 나오거든요. 근데 뭐 그냥 제가 먹을 거니까 대충 만들었습니다. 물론 이 오뎅은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고요. 이 오뎅은 가격이 그래도 조금 있는 편인데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그렇게 비싼 건 아닙니다. 저렴한 편이에요. 그럼 이건 맛있고 이건 맛이 없느냐? 뭐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오뎅은 오뎅탕보다는 뭐 오뎅볶음, 뭐 어묵볶음 그걸로는 이게 최고죠. 그럼 굉장히 맛있어요. 그리고 사람들 보면은 이런 탱글탱글한 오뎅보다 이런 밀가루 오뎅을 더 좋아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뭘 좋아할지는 몰라요. 그럼 제일 먼저 오뎅탕 국물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뎅탕 국물은 육수를 우려낼 거예요. 육수 우려낸다고 해봤자 이걸로 만들 거예요. 이거 한 2스푼 넣어주면 될 겁니다. 분식집에서 국물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거예요. 그래도 이 술집에서 음식을 만드는데 맹물에다가 요것만 넣고 만들면은 이건 성의가 너무 없으니까 돈 받고 파는 음식을. 근데 솔직히 맛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맹물에다가 요것만 넣고 끓여도 돼요. 충분히 시원하고 맛있습니다. 그래도 육수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육수는 아주 초간단, 역시나 초간단으로. 이놈의 초간단. 냄비에 물을 적당히 담았습니다. 끓여주겠습니다. 육수는 30분 정도 끓여주시면 됩니다. 충분해요. 하지만 저는 15분만 끓이겠습니다. 뭐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폼만 잡을 거예요. 그리고 육수에 들어가는 재료는 뭐 이것저것 많이 넣으면 좋겠지만 꼭 필요한 것만 넣어주겠습니다. 이건 양파인데요. 양파를 손질하고 요리용으로 쓰기에는 좀 부적합한 것들, 그리고 좀 먹기 힘든 요런 주황색의 얇은 맨 겉에 있는 요런 부분들요. 이런 걸 잘 씻어가지고. 그리고 이건 대파입니다. 대파도 대파 손질할 때 팥뿌리나 대파 맨 끝에 있는 좀 시들시들 가려고 하는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이제 잘라다가 버리지 않고 육수용으로 쓸 겁니다. 뭐 흙이 좀 있을 수 있으니까 물에 잘 씻어 주셔야 돼요. 그리고 통마늘 한 2개만 넣어 주겠습니다. 지금 마늘 상태가 좀 상당히 이상한데요. 누리끼리 한 개. 이게 얼려서 그렇습니다. 저는 마늘을 얼려서 보관합니다. 하지만 편 썰어서 볶음용으로 쓴다든지 탕용으로 쓰면은 원상복귀가 돼요. 다시 하얀색으로 돌아오고 고구마 맛이 납니다. 원상복귀 돼요. 다만 생마늘로는 절대 사용 못합니다. 삼겹살집에서 쓰는 생마늘 편 썰은 거 있죠? 이걸로는 절대 돌아가지 않아요. 그럼 싸그리 넣고 끓이겠습니다. 육수 끓이는데 다시마 정도는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제가 다시마 한 조각을 분명히 준비를 해왔는데요. 도대체 어디 갔는지 찾을 수가 없어요. 왜 잃어버렸는지 저도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다시마 한 조각이 저희 집에 들어오기는 했는데 도대체 어디 갔지? 왜 이렇게 뭘 잘 잃어버려? 그래도 오뎅탕 육수를 끓이는데 다시마 정도 들어가야 폼이 좀 날 텐데 말이죠. 뭔가 모양 빠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뭐 30분 정도 끓여야 이 육수가 잘 우러나는데 뭐 저는 15분만 끓인다고 했잖아요. 그래도 뭐 괜찮습니다. 그동안에 오뎅탕에 들어갈 재료를 좀 손질을 하겠습니다. 대파는 요만큼만 넣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고명으로 넣을 거예요. 청양고추는 1개 넣겠습니다. 이것도 마지막에 고명으로 넣을 거예요. 양파는 4분의 1개입니다. 오뎅 넣을 때 함께 넣겠습니다. 그럼 이거는 채를 썰어서 준비하겠습니다. 재료 준비가 너무 빨리 끝났습니다. 그럼 이 육수가 우러날 때까지 뭐하지? 팔굽혀펴기나 좀 하다가 오겠습니다. 어지간히 끓였으니까요. 이제 불을 끄고. 근데 여기 보면은 아까 그 누리끼리 했던 그 마늘입니다. 얼렸던 마늘이요. 이렇게 하얗게 원상복귀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먹으면 됩니다.
냄비에 다시 물을 담아서 이제는 오뎅탕 재료를 넣고 본격적으로 오뎅탕을 끓이겠습니다. 끓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오뎅의 양은 이 한 봉지의 절반 정도만 제가 추려낸 겁니다. 이건 한 2인분 정도의 분량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절반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이만큼이 더 있는 겁니다. 그리고 대파하고 청양고추는 나중에 넣겠습니다. 양파만 넣도록 하겠습니다. 고추도 넣어주고, 그리고 육수를 끓이면서 물이 좀 많이 쫄아든 것 같아요. 그래서 물을 조금 더 보충하겠습니다. 그리고 간을 해주겠습니다. 이 우동다시는 2스푼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싱거운 듯한데 그래도 괜찮습니다. 끓이다 보면은 이 어묵에서도 염분이 나오기 때문에 끓이다 보면은 간이 맞을 거예요. 그리고 끓을 동안에 이 오뎅을 찍어 먹을 소스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간장 1스푼을 넣어주겠습니다. 간장. 그리고 식초 1스푼 넣겠습니다. 설탕은 3분의 1스푼 정도만 넣겠습니다. 그냥 요만큼만요. 그리고 와사비는 취향껏. 네, 맛을 살짝 보면 딱 좋아. 네, 오뎅이 거의 다 익은 것 같습니다. 뭐 더 이상 끓이게 되면은 또 어묵이 좀 퍼질 수도 있으니까 여기서 불을 끄고, 불은 거 봐. 이걸로 조리를 마치겠습니다. 그릇에 붓도록 하겠습니다. 뜨거. 대접에 담았고요. 아까 썰었던 대파하고 청양고추 넣어주겠습니다. 파송송 이렇게 뿌려주고요.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뭐 이것만 해도 아주 훌륭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에요. 제가 요즘 고명하는 거에 좀 맛을 들여가지고 어둠의 경로를 통해서 쑥갓을 조금 얻어왔습니다. 쑥갓 얹어주고 홍고추도 조금 얻어왔습니다. 네, 한결 더 예뻐졌습니다. 이 고명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 음식의 격이 달라지죠. 한 가지 빼먹었네요. 후추를 뿌려줘야죠. 후추로. 향이 진짜 끝내줍니다. 예, 다시 봐도 예쁩니다. 청양고추를 지금 넣었으니까 국물에 잘 담기게, 그래야 칼칼한 맛이 이게 쫙. 시원해. 소스에 찍어서 종류별로 다 먹어봐야죠. 자, 이거는 그 저렴한 가격의 사각오뎅. 그러니까요, 이게 싸다고 해서 맛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이건 이거대로 또 맛있어요. 와사비가 핵심이네. 두부 모양으로 된 피시볼 같은 거 사면은 이런 게 들어있잖아요. 요게 맛이 기가 막혀요. 굉장히 탱글탱글합니다, 이게. 탱글탱글한 거는 뭐 탱글탱글해서 맛있고, 그 밀가루 어묵은 그 밀가루 어묵대로 맛있고, 네, 다 맛있습니다. 소주가 땡기는데. 네, 그럼 저는 식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